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1화 5편 단군과학. 단군에 대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 큰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아는 지금까지 자료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정보를 더 주시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단군이라는 단은 문서의 최초로 1281년 이련이 쓰신 삼국유사에 나타납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란 자가 있어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단군이란 단어가 나타난 사회적 배경은 고려 충렬왕 소위 원간섭기였고 나라 전체가 불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나오듯이 환인은 재석을 말한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재석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당시 하늘의 자손을 표현할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손을 지금 영어로 표현한다고 해보세요. 영어를 배운 아이에게 천손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스카이 디센던트, 브라이트 선, 브라이트 키드, 선 차일드 이런 여러가지 하늘과 자손을 가리키는 여러가지 단어 중에서 그냥 descendant of heaven 이라고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하느님이란 단어는 있었을 것 같지만 단어를 정리를 해야 됐다거나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에 단군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지언정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이라는 사상까지는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없죠. 천손민족이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실체로서 단군이라는 단어로 명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군이라는 명칭은 박달임금, 백달임금의 한자식 표기이다. 밝을 단, 임금 군을 써서 한자식으로 표기를 한 것일 뿐 우리나라 인식에는 밝으신 임금, 밝으신 왕 이런 개념을 한자식 표기로 한 것이라고 규원사화에 설명을 했고요. 저는 이것을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늘 천자가 있고요. 하늘이 환하니까 환할 환, 환하다 환, 박다 환, 그리고 박다단, 박달단, 박달단, 백달단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웅, 환웅, 단웅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역사서가 아닌 소위 금석이라고 하는 비석에 우리나라 최초의 천손 기록은 414년 광개토대왕릉비의 천재지자라는 게 있고요. 4, 5세기 지안고구려비의 1월지자, 광개토대왕의 신하인 모두르 묘지명에도 그러니까 이것 또한 5세기 경이 될 것 같은데요. 하백의 손자이며 1월의 아들, 1월 해와 달의 아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태조 주몽을 지칭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몽의 아버지는 금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화를 보통 양부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찾을 수 없는 실제 아버지를 해못으로 역시 비정을 하고 해못을 천재나 천자로 신격화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어머니 유아는 실존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신격화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고 그 외할아버지를 신격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할아버지 역시 하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천손사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백은 강의 신으로서 하백이 아니라 우리말에 해가 밝다라는 해박을 가차하느라 하백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단군이라는 표현을 쓴 이련의 삼국유사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군기에는 단군이 서하의 하백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아서 부르라고 이름했다 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같은 저자가 단군에 대해서 단군 신화를 설명을 하고 또 단군에 대해서 하백의 딸과 부르를 낳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을 역사 기록한 이련의 생각은 해모수와 단군을 매치시켰습니다. 이 당시 기록이나 또는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집대성을 하면서 안 맞는 부분은 안 맞는 채로 기록을 한 게 삼국유사입니다. 그리고 이련 스님의 의견을 냈어요. 그대로 적고 어떤 게 맞는 것 같다, 어떤 게 틀린 것 같다, 다 틀린 것 같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당시 이야기가 틀렸을지언정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한 그게 틀린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술한 이련 스님의 판단은 틀릴 수 있으나 그 이야기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건 맞다는 거죠. 단군 신화를 쓰기 전에 이런 내용도 줬어요. 위에 이런저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로 볼 때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괴이한 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편에서
말 한 마리가 땅에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곳을 찾아가 조사해 보았더니 거기에 자줏빛 아랑개가 있었다. 그러나 말은 사람을 보더니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아래에서 깨고서 어린 사내를 얻었으니 라는 혁거세 신화가 있고요. 또한 왕후 역시 하량리에 있는 아령정가에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갈비에서 어린 계집애를 낳았다. 용의 갈비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왕후 설화도 같이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신라 정통성 위주라면 삼국유사는 삼국을 다 같은 민족으로 보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고조선을 고구려에 대꾸시켰습니다. 신라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천손 단군의 이야기를 신라가 아닌 고구려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정서가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건국설화가 아닌 고구려의 건국설화와 연관성이 있게 단군을 언급했을까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난무해서 전해지는 그 당시 고려 상황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볼 때 고구려 건국도 1500년 전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기간이거든요. 고조선 건국도 3500년 전입니다. 뭐 3500년 전은 먼 오래고 1500년 전은 뭐 덜 먼 과거가 아닙니다. 둘 다 까마득한 과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당시도 문자적 기록도 굉장히 빈약했을 때고 또 지금 같은 유물유적 탐사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조선의 단군 유화가 부르를 낳은 이야기가 전하고 전해져서 부여와 고구려의 그 동명성왕의 이야기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해모수와 유화가 동명왕을 낳은 이야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이 단군기에 차용한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고조선이나 부여나 고구려나 다 이렇게 천손의 인식이라는 생각이 신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뭐 신라는 전국신화도 그렇고 묘비명에 보면 성환왕의 자손이라고 한 부분도 있고요. 헌원과 소금천 같은 인간 쪽과 연관을 지은 내용들이 남아있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은 소금천씨 후예다.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다. 이렇게 헌원의 계보 속에 있는 소금천을 조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한 평가는 그냥 가야 및 신라의 왕족이 소금천씨를 선조로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은 왕족 혈통을 신성시하기 위한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 또는 유명한 위인들을 일부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시조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고구려 역시 제국고신씨 또는 전욱고양씨를 조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출처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서나 광개토대왕비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와전된 말을 중국에서 퍼뜨리고 그걸 다시 역사서로 가져온 이런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개토대왕릉비에서는 분명히 천자지자로 되어 있죠. 신라는 삼국유사에서 신령한 알 용에서 태어난 걸로 나오지만 1281년에 쓰여진 책보다 비문 등에서 헌원의 후예 소금천의 자손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주장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고구려는 반대라는 거죠. 역사서나 비문에는 이 정도인데요. 역사서나 비문이 아닌 고대문화 유적을 보면 단군이라 명명한 역사의 세력적 실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하 문명은 신석기가 3000년까지 가다가 동석병용시대라고 해서 청동기와 신석기를 같이 쓰는 기원전 3000년, 2000년 소아연 문화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원전 2000년쯤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는 이제 청동기 문화로 취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요하의 청동기를 들여온 시점은 기원전 3000년 소아연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전인 홍산 문화의 여신상을 웅녀상으로 매칭시키고 홍산 문화를 웅녀족으로 보고 소아연 문화를 청동기를 가지고 온 천손 세력으로 매치를 시켜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거는 가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후 요하에서 황하 쪽으로 진출한 헌원 세력은 유흥국의 홍산문화 출신의 진출자로 가설을 잡는다면 어긋나는 부분이 지금 제 생각엔 없다고 봅니다. 제 역사관은 지금 수차례 설명을 드리지만 아프리카에 시작해서 4만여 년까지 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왔고 2만 년 전에 유럽으로 갔다가
만년 전에 인도 유럽어가 발생하고 청동기 문화가 발생하고 전차까지 발생해서 다시 역으로 유럽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방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전체적 역사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동방으로 복귀한 세력이 바로 소아연 문화라는 거죠. 석기 문화로 홍산 문화, 양사오 문화, 다원커 문화, 허무드 문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청동이긴 한데 이걸 제대로 된 청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초 초기 단계의 청동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석기와 같이 쓴 거죠. 청동기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제대로 된 청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그냥 고청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고청동 문화는 소아연 문화 유적에서 고청동과 석기가 같이 쓰입니다. 어쨌거나 나름 당시 신기술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가설에 의한 헌원 세력에 의해서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 문화를 물리치고 룽산 문화를 건설합니다. 룽산 문화는 기원전 3000년에는 석기 위주였다가 이 말쪽 2000년쯤 가면서 청동기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양자강에 량주 문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까지 청동이 발견되지 않다가 이 다음 문화권에서 청동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고청동 문화는 소아연 문화를 통해 북방에서 유입되었고 웅족의 홍산 문화에 유입된 걸로 가정한다면 소아연을 천군 세력이라고 명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동 기술을 바탕으로 헌원 세력은 염제 세력이 양사오 문화를 기원전 3000년경에 멸망시키고 치유 세력권인 다원커 문화를 기원전 2600년까지 해서 와해를 시켜버립니다. 그 자리에 룽산 문화를 형성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을 하면은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아연 문화는 발전 속도가 더디고 룽산 문화 지역에서는 전쟁을 막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발달돼서 오히려 청동기에 대한 기술이 룽산 문화가 앞서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술력이 기원전 2000년경에 다시 요령의 하가점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동북아의 홍산 문화의 아나바세보 쪽에서부터 청동 문화가 와서 소아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소아연의 헌원은 양사오 쪽으로 진출해서 다원커 문화까지 아우르면서 룽산 문화를 만들고, 참고로 이제 양사오 쪽은 이 헌원으로부터 청동 기술을 받아서 서쪽으로 피해가서 마자야오 문화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고, 여기서도 청동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룽산 문화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소아연 문화에 영향을 줘서 동북아의 하가점 하층 문화를 만들고, 이 룽산 문화는 얼리터워 문화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청동기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기초학문자료센터라는 곳에서 발췌했는데요. 소아연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요하 유역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토기와 함께 바이칼 유역과 관련성이 깊어서 이 지역 문화가 산동 문화뿐 아니라 다원적인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칼의 아파나 세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아일보에 나오는데요. 홍산 문화와 하가점 하층 문화와 고조선을 연결짓는 건 무리다. 그 이유는 하가점 하층 문화는 채색통이나 나무 판자로 무덤각을 짜서 매장하는 등 비교적 중원 문화와 유사성을 보이며 지성묘나 석관묘를 주로 만든 한반도 지역의 문화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당연히 다른 걸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역사상 홍산 문화가 그냥 단일 부족으로 석기 쓰면서 청동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나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5000년 동안 옥이나 깎고 누에 농사나 짓고 이렇게 균일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요? 단군 신화 내용만 보더라도 단군 세력과 웅족과 호족이 있습니다. 그 세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 세력이 합치냐 안 합치냐, 합치면 단일이 아니죠. 단군 세력과 웅족이 합쳤다면 다른 문화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과학적으로 빼박이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오투가 중국과 한국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과 분홍색인데요. 중국계는 중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만주와 한국으로 또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일본과 몽골에도 나타납니다. 한국계는 만주 쪽에 많이 나타나고 일본 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국계가 이 중국에 안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중국계와 한국계가 O2, O3로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시베리아계로 보시면 되고요. 몽골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만주, 한국이로 나타나고 중국과 일본에는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아이누계라고 불리는 하플로D인데요. 일본이 가장 많고 다른 데는 다 조금씩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에서 와서 이렇게 티벳이나 홋카이도 쪽에서 고립됐다는 거죠. 도장깨기 TV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홍산문화의 여신상을 웅녀상으로 매칭시키고 헌원을 홍산문화 유흥국 출신의 진출자로 본다면 홍산문화가 웅족이 되고 소아연이 천손 세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설은 고조선 건국을 기원전 2333년경으로 본다면 홍산의 헌원이 만든 룽산 문화에서 돌아온 세력이 하가점 하층 청동기 문화를 만들고 그 돌아온 세력을 천손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2만 년 전에 유럽으로 갔다가 3,000년 전에 고 청동을 가지고 돌아온 소아연 세력이 천손이라 단군으로 지정을 하든 3,000년 전에 헌원 세력이 화하로 가서 전쟁으로 청동기를 발전시키면서 룽산 문화를 만들고 그 발전된 청동기를 가져와서 하가점 하층 문화를 이룩한 것이 천손이라고 지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걸 아시게 된다면 가짜가 아닌 진실을 아시게 되는 것이 되고 유사사학 따위에게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민족 정신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의 넓은 영토를 가졌다라는 그런 가짜 조상을 믿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도리어 가짜 역사를 퍼뜨리는 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시다면 이걸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저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저는 도장깨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